예,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우리 원하는 것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요즘 이 미국의 보수주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보수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보라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라는 좋은 말을 쓰는데 뭐 좌파들이죠, 좌파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믿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면은 태풍이 그 하나님이 하는 건데 대통령 욕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대통령이 태풍을 못 막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카트리라는 아주 그 큰 태풍이 와가지고 뉴올리언즈라는 그 마을이 뭐 그냥 도시가 뭐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백 명 죽고. 그때 미국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인데 그 부시 대통령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진보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시가 태풍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독교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그 신의 섭리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인간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겁니다.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참 그 대통령 누가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줄 알았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도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텔레비 대통령 선거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트럼프가 되느냐고 말이지. 예. 트럼프는 누가 대통령으로 뽑았냐? 미국 목사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미국 목사들이 지금 미국이란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망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거가 지금 다른 나라는 다 됩니다. 미국은 아직 안 돼요. 유럽은 캐나다는 말이죠. 남자 여자인지 모르겠다도 우리 여권에 보면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죠. 화장실도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캐나다에는 남자 여자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 잘 모르겠다. 아니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캐나다 뭐 유럽 같은 나라들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심지어 개하고도 결혼합니다. 무슨 얘기냐? 법으로 가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때 남자 둘이 빵집에 갔습니다.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내 결혼식 하는데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빵집 주인이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나는 안 된다. 나는 결혼은 남자고 여자가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서 고발했습니다. 소수자를 차별한다고. 그런데 오바마가 있을 때 미국 정부가 미국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벌금을 얼마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거의 장사를 문 닫아야 될 정도로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무죄로 지금 이렇게 사회를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다시 기독교 국가로 미국을 바꿔놓는 중입니다. 그 미국의 그 선거할 때 그 미국 목사님들이 이거 더 이상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남자 여자 모르겠다 화장실. 아마 힐러리가 됐으면 미국 건물들마다 화장실 새로 공사하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가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사람들, 여자인데 남자가 된 사람들 군대에 있는 거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너는 나가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애국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너네들 나가줘. 다른 일에.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가 지금 거의 그 무너져가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 사회를 더 이상
더 이상 그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미국 대통령 누구도 그거 못합니다.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은 말이죠. 원래 1995년에 미국 국회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미국 대사관은 텔아비브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있죠.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어느 대통령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가 해가지고 금년 5월달에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미국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었지만은 트럼프 아니면은 이 엄청난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다. 트럼프는 아주 사람이 셉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를 지금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45장이죠. 거기 나오는 고레스 왕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들고 쓰는 거죠. 너가 내 일을 해다오 하고서. 그래서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꿈에 이사야 45를 읽어보라고 한 십몇 년 전입니다. 거기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레스가 왕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린가 궁금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미국의 45대 대통령은 고레스 같은 사람이 된다는 소리구나.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참 이제 신의 섭리가 있는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오늘 그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하면서 북한 이야기, 미국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50년대부터입니다. 54년에 한국전쟁 딱 끝난 다음에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원하던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을 다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점령하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전쟁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긴 했지만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북한 보고 전쟁하라고 그래놓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막 발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핵폭탄이라도 있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1954년부터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북한의 영재들을 소련에 있는 핵연구소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에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핵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 나라를 그 에너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재들을 또 미국에 있는 핵연구소에 보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는 하여간 우리는 발전, 전기를 위한 그 핵을 연구를 했고 북한은 핵폭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62년에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이미 설치하고 김일성 대학, 김책대학에도 원자력 연구 부문을 설치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시작한 지가 60년도 넘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965년에 불원간 핵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곧 핵을 만든다 그러고 1967년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북한 방문했을 때 우리도 핵 갖고 있어요. 미국이 쓰면 우리도 쓸 거요라고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지만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었다. 북한은 정말로 오랫동안 핵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핵이 최근에 와서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북한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국전쟁 이래 무려 60년 이상 만들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냉전 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소련이 무너졌죠. 그리고 1993년에 94년 그 무렵에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북한의 과학자들 다 모아놓고 봐라 중국마저도 남조선하고 저러고 있는데 이제 믿을 거가 뭐니? 그래가지고 핵을 만들라. 믿을 것이 핵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핵을 만들었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헛물을 켰습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안 만들면 발전소 줘줄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폭탄을 안 만들면 발전소를 줘준다? 걔네들이 전기가 모자라서 그 짓을 하던 게 아닙니다.
폭탄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발전소 만드는 중에도 만들고 뭐 하는 중에도 만들고 결국 그것이 지금 완성 단계에 왔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들은 실패로 판명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김일성이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그러죠. 북한은 유훈 통치의 나라입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주면은 정말 빨리 이해를 한대요. 그래서 이 책이 어려운 책인데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해를 하냐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을 김일성으로 바꿔서 읽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은 신정 정치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하느님이 죄예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하느님의 그 유훈을 받아서 가리키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 하느님의 손자니까 참 그런 식으로 국가를 이제 완전히 틀어주고 있는 나라인데, 김일성이가 한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잠깐 그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원래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1961년 그때 군사혁명이 일어나던 해입니다. 그때 80, 240, 8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80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라는 소리입니다. 240은 북한의 국민소득이에요. 우리보다 3배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800은 필리핀 겁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잘 살았죠. 근데 그것을 다 지금 바꿔놓고 한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은 북한보다 약 50배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해놓고 북한하고 이제 그때 경제력이 같아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남북 대화로 북한 사람들이 먼저 왔습니다. 북한 대표단 뭐 이제 윤규복이라는 사람이 대표단 단장으로 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우리 교수님의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야, 저놈이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얌전하던 친구인데 저렇게 포악한 인간이 될 줄 미처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서울을 이렇게 다 보고서 생각보다 잘 살거든요. 건물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윤규복 씨가 우리나라 대표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전국에 있는 차를 다 갖다 놨구만, 서울에다가. 우리나라 대표가 참 답을 정말 명답을 했습니다. 예, 자동차 옮기는 건 쉽더라고요. 건물 옮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많고, 그때 이제 박정희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빌딩에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박정희가 미워서 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뭘 이렇게 쇼를 하냐 그랬는데, 국가들은 서로 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겁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 남한을 보고 간 북한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남한이 잘 사니까. 그것을 자기 부하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뭡니까? 뺏으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뺏으면 된다는 게 북한 논리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혁명하겠다는 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답니다. 뺏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이 잘 살수록 좋죠.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뭐 호텔에서 밥도 좋은 거 얻어먹고 술도 마시고 우리에서 오는 통일 노래도 같이 부르고, 북한 사람들 와가지고 좀 멍청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 불러놓고 한 말이에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말 전략적이죠. 야, 남한이 있을 때 그거는 평화도 다 가짜야. 그게 없어져야지 진짜 평화지. 우리가 다 가져야지. 지금 우리나라는 보니까 평화가 왔는 줄 알아요. 북한은 지금 핵폭탄도 하나도 없애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평화가 온 줄 압니다. 없애겠다고 말만 했지 없앴습니까 아직?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은 파티를 무지하게 좋아한대요. 그냥 매일 술 먹고 놀고 그러는 거 뭐 그랬습니다. 이거는 김정일이 부른 파티에 갔던 사람이 한국에
이제 탈북자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김덕홍이라는 분인데, 김덕홍이라는 분은 김일성 대학의 높은 고위급 간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왔느냐? 김일성 대학의 총장님하고 같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황장엽 선생이죠. 황장엽 선생은 지금 돌아가시고, 이분이 1, 2년 전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자기가 파티를 갔는데 그 파티 석상에다가, 그 책상 위에다가 이쪽에는 달러 뭉치를 놓고 이쪽에는 꼰총을 놓고서 사람들 보고 나와서 하나 집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쭈삣쭈삣하니까 뒤에 장교 2명이 있었는데 너네들이 와서 집어봐 그랬더니 한 녀석은 총을 집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돈을 집은 거예요. 그런데 너 왜 돈을 집었니? 둘 중에 좋은 걸 하나씩 집어보라니까. 돈을 집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령님 돈이 있으면 저 꼰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집었다 이거예요. 그 김정일이가 그거 맞는 말이구만, 그것도 뭐 맞는 얘기 같아. 근데 너는 그럼 왜 꼰총을 집었니? 그랬더니 꼰총 집은 장교가 이 꼰총 있으면 저 돈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딱 치면서 너가 북한의 전략을 이해하고 있구나. 우리는 꼰총으로 남한을 다 뺏으면 되는 거야. 근데 너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돈과 꼰총을 선물로 줬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에. 자기가 가서 본 거니까. 제가 우리 후배 경영학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을 집는 게 맞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꼰총을 집는 게 맞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설명을 해보라 그랬더니 미국에서 꼰총 한 자루 사는데 $300입니다. 그 친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걸 $1000로 치자고요. 그러면 이걸 지은 사람은, 돈을 집은 사람은 $300를 꼰총을 사야 되니까 $700 더하기 꼰총이 되죠. 근데 꼰총을 집은 사람은 꼰총 더하기 $1000가 되는 겁니다. $300 이득이죠. 그래서 저보고 국제정치학 공부한 선배가 그것도 모르고 물어보냐고. 북한이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기네 나름대로는 전략이에요. 끝내주는 전략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우리가 이걸 모르고서 막 그냥 덤벼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죠.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가고 2천만 명은 수청되며 남는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된다. 몇 명 남습니까? 북한이 통일하면 4천만 남아요. 지금 7천만으로 치는데 남한 1천만 명은 이민 가고, 이민 간다는 것은 뭐 달러 준비했다가 미국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배 타고 바깥에다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왜? 같이 살 수 없는 족속들이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안 되는, 누굽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 보니까 선생님, 공무원, 군인, 기독교 신자들, 안경 낀 사람들, 손 하얀 사람들,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뭐 그래서 인구가 800만인 나라가 250만 명을 죽였는데 김정일은 그게 1000만 명이라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2천만은 숙청하고, 그러면 남한 5천만 중에서 3천만 빠지죠. 남한 2천만, 자기네 2천만하고 4천만짜리 나라 만들겠다고 얘기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아까 제가 50배 세다고 그랬죠, 북한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쩔쩔매느냐? 김정일이가 얘기했습니다. 자기네가 이긴다고.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만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만 세우면 뭐합니까? 헛거지. 총 쏘면 다 도망간다는데. 오늘 아까 여기 이스라엘 나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세고 무서운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미국에 유학 왔던 아랍 학생하고 이스라엘 학생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 갔나 보니까 아랍 학생들은 이제 국가에서 징집명령 내릴까 봐 도망간 거고,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터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높은 사람이 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그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이집트를 뭐 그냥 6일 만에 초토화시켜버린 전쟁인데, 전쟁 나자마자 이스라엘로 왔었는데 그때 위험하지 않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스라엘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중에 그때 어렸을 때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훌륭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에 대답하려고. 참 대단한 얘기죠. 우리는 다 도망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네가 기름도 없고 쌀도 없지만은 남한에 가면 그게 많으니까 빵 쓰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 애들이 말이죠. 대학생들 뭐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남북한에 평화 왔으니까 군대 안 가도 되느냐고 물어본대요. 참 우리가 통일되면 군대 없어지면 됩니까? 통일되면 중국하고 맞짱을 떠야 되고 일본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통일됐을 때 조선은 통일된 나라죠. 그 나라 때 군대가 제대로 없었으니까 나라가 망했죠. 사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어요. 자기 아버지 죽고서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에 나온 특집입니다. 이거 영어로 그냥 영어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이 친구 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근데 저거를 빨리 없애지 못하고 지금 6년 지나다 보니까 핵폭탄까지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보겠습니다. 핵폭탄 실험하고 그래서 첫 번째 실험할 때 북한 핵실험 한반도 초긴장이라고 조선일보에 났는데 국민일보에는 북한 자멸의 길 뜨거운 기도를 자멸의 길로 간다가 맞습니다. 북한이 한국만 공격하는 핵미사일 가지고는 안 돼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미국까지 가지 않는 핵폭탄이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려다 보니까 미국이 이건 죽어도 안 돼. 이건 너 만들면 너 죽어라는 상황으로 지금 북한이 이제 딜레마에 놓인 것이죠. 하여간 북한이 핵실험도 여러 번 했는데 김정은이가 이때부터 했습니다. 자기 김정일이가 2번 했고 김정은이가 1번, 2번, 3번, 4번 한 거예요. 근데 4번 한 걸 보니까 이거는 진짜 성능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와 저거는 그냥 보통 원자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이구나라고 할 정도까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멀리 가는 걸 만드는데 미국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아직 확실하지 못해요. 근데 미국 학자들 얘기로는 그냥 북한이 마음대로 만들라고 놔두면은 2018년 연말쯤이면은 미국에 있는 큰 도시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사일도 있어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은 2018년 겨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혹시 어쩌면은 뉴욕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른다가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걸 막고 있는 중이죠. 그걸 막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지막지한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는지는 아직 실험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걸 싣고 다니는 차 이거는 중국제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북한한테 이거 다 도와주고 그러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너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가 이제 아주 전쟁까지 갈 뻔했죠. 근데 전쟁으로 갈 확률은 아직도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연됐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한 말입니다. 김정일이가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쓰면 우리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정일이가 한 말이 아주 재미있어요.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이 왜 핵을 만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아니 핵을 만드는데 미국과 안 싸운다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북한이에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여기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이야. 제가 북한입니다. 미국. 내가 남조선 아우하고 지금 70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이라도 해서. 제발 도와주지 마세요. 나만 좀. 미국이 도와줄까 봐. 미국이 있어서 지금 북한이 남한을 못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를 100%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을 가졌어요. 그날 북한이 미국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내가 남조선 아우랑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말로 안 되니까 내 전쟁할 거요. 제발 도와주지 마셔.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지지. 그런데 나는 그냥은 안 지고 로스앤젤레스는 죽이고 질 거요.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살리려고 로스앤젤레스 포기할 거요. 그거 바보요, 바보. 하고서 서울을 공격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로스앤젤레스가 분명히 죽는 이런 상황에 그때 미치는 거죠. 못 도와줍니다. 못 도와줘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나라 대도시 하나를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김정일이가 멍청스럽게 뭐라고 더 그러지 아세요? 미국, 내가 말이요 남조선하고 통일하면은 우리는 당신 편이야. 우리는 중국이 더 싫거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일하면 뭐가 나쁜데 당신은 한국이 통일된 한국이 미국 편이면 되잖아. 지금 그게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을 때릴 수 있으면은 한국을 건드려도 미국이 어쩌지 못할 거다. 그래서 조국 통일 대사면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이죠. 근데 이거는 저 사람 이론이 아닙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고치겠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싸우려고 핵을 만드는 중이다. 아니에요.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만드는 겁니다. 한국하고만 싸우려고. 미국 때문에 한국하고 못 싸워요. 지금 미국이 도와주면 자기가 지니까. 근데 미국을 한 방이라도 맞출 수 있는 핵이 있으면 미국하고 안 싸운 채로 자기는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죠. 두 번째, 북한 핵은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 미국하고 북한 문제인데 우리가 왜 오로지 한국만 상대하는 겁니다. 북한 핵은 대화를 통해 폐기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폐기 가능하려면 미국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북한, 너 한국 가져. 내가 줄게. 그리고 핵은 내놔. 그러면은 아마 포기할 거예요. 왜? 한국을 미국이 줘버렸으니까. 그것 외에는 말로 할 것이 없습니다. 북한 핵은 궁극적으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한국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디서 강의하는데 군인 높은 사람이 교수님 우리도 사실 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 필요하죠. 그랬더니 북한이 저렇게 고생고생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리 거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 대령한테, 대령입니다. 대령님은 그 우리에 포함 안 됩니다. 왜? 북한이 핵을 만들면 북한이 통일하는데 남한의 대령, 남한의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남겨둘 것 같아요? 그 우리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만들면 북한이 통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우리는 지금 참 없어지는 것이죠. 아까 김정일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수령님 내 조국을 통일하자면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가져야 된다. 근데 불행하게도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은 못 참는다. 이게 지금 부딪혔다는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소련이 핵이 없어 망했나? 북한이 핵이 있어도 망할 거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는데 소련은 핵고지할 나라들이 핵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핵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남한만 핵고지하면 되는 거예요. 남한은 핵이 없으면 북한한테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는데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다? 그럼 핵고지하는 대로 당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은 서울을 핵 공격할까? 안 합니다. 왜? 서울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를 왜 깹니까? 그냥 통째로 가져야지. 그래서 미국이 개입할 수 없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남한이 핵이 없을 때 북한은 이럴 겁니다. 한국 돈 내놔.
우리가 그러겠죠. 핵을 없애면 돈 주지. 내가 핵이 없으면 어떻게 너한테 돈 달라고 그러겠니? 그래도 안 줘. 핵 없을 때까지 안 줘. 그 북한이 연평도 공격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복수를 해요? 못하지. 예,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핵이 없을 때도 못했는데 복수를. 전쟁 나면 많이 죽을까 봐. 근데 핵을 가진 북한한테 복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북한은 핵을 만들면 자기가 원하는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 항복할 테니까. 그래서 서울을 쏘겠다고 협박하는 거로 끝입니다. 그 협박에 한국이 다 넘어가죠. 예, 연평도 폭격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천안함 맞았을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천안함 맞았으면 가서 북한군함 2대 깨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은. 근데 핵을 가진 다음에 북한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북한의 이론이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다 한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키신저 박사가 한 얘기예요.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은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미국하고는 불가침 조약 맺었으니까 남한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한을 안 때려도 돼요. 왜? 핵이 있으니까. 그거는 국제정치 아주 유명한 교수 한스무겔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2. 먼저 항복하는 것. 남한은 먼저 항복하겠죠. 이런 무지무지하게 비참한 상황이 자라면 북한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도 만들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미국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돼. 네가 핵을 만들기 전에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없애. 말로 할 때 없애.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로 하러 나온 겁니다. 말로 하러 나왔는데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 사진 보고 놀랍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사진이거든요. 아니, 세계 제일 괜찮은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지구의 그 깡패하고 정말 형편없는 나라의 깡패하고 같이 서 있다 하는 거가, 그래서 영어로는 so real, 초현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가 이놈 만나보니까 생각보다는 더 잘 된 것 같아. Better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단 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 신문하고 만남이 아주 판타스틱했지, 아주 좋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그 속이는 걸까 뭘까.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미국과 잘 지내겠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우리도 놀라지만은 얘도 지금 미칠 겁니다. 하여간 사인했거든. 근데 힘이 비슷한 놈한테 사인하면 나중에 나 몰라 그럴 수 있는데 힘이 상대가 안 되는 나라하고서 사인을 한 겁니다. 분명히 핵을 없애겠다고 써 있는데 사인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는데 사인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 있는데 사인을 했는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지금 hated by the deep state. deep state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 보이지 않는 권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 그거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워싱턴하고 싸우고 있고, 기자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미국 국민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되죠. 기자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됐잖아요. 분명히 숫자 쉬어보니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를 좋아하지. 그리고 말이죠, 지금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은 일자리가 모자라서 난리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어줘도 안 될 정도로 일자리가 남아 돌아갑니다. 기름값 싸죠, 취직 다 되죠, 전기값 싸죠. 미국 학생들 학교 앞에 말이죠, 하숙집에서 학생들 꼬실 때 뭐라고 꼬시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은 전기값 안 내도 됩니다. 전기값을 안 내도 돼요. 전기값이 너무나 싸져가지고, 왜? 기름이 그냥 터지는 바람에 지금
경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몇 퍼센트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경제 성장률이 4%가 넘습니다. 미국 같은 그 등치가 4% 성장한다는 거는 뭐 놀라운 얘기죠. 6월 12일 날 지금 미국 정상회담을 했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 뭐 우리 뭐 CNN이라든가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주류 언론이라는데 거기는 다 엉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의 정책이 아니라 트럼프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가 하는 건 다 싫어. 작년에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겠다 했을 땐 저 방송들이 야 핵전쟁 하던 소리야 핵전쟁? 이번에 말로 하니까 뭐 이렇게 다 양보해. 트럼프가 천재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놈이 양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북한이 말도 안 듣는데 왜 말로 하느냐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북한은 때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날 트럼프는 이제 그래 고마워 가서 때립니다. 아니 말로 할 때는 뭐 말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세게 할 때는 전쟁할 거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때리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트럼프가 IQ가 156입니다. 156짜리가 어디 있어요? 천재지 천재.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의 그 협상 방식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온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야 트럼프가 저거 돌았나? 갑자기 김정은 보고 괜찮은 놈이라고 그러고 머리 좋은 놈이라고 그러고 저거 미쳤네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책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완패, 김정은 완승이라고 신문에 나와요.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국제 정치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냐면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상에서 약소국이 완승하고 강대국이 완패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제 정치를 힘의 정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강대국이 자기가 협상에서 졌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다시 하자고 그럽니다. 강대국은 다시 하자고 그럴 수 있어요. 약소국은 다시 하자고 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불리해도. 근데 강대국은 보니까 내가 다 불리하네. 다시 해. 이거 다시. 그러니까 강대국이죠. 그래서 저거는 국제 정치의 본 논리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경우라도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김정은의 딜레마를 얘기하겠습니다. 요 종이 사인한 거, 트럼프 사인은 뭐 복잡하죠. 김정은 사인은 이렇게 뭐 허접합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4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텔레비를 보려면 끈기 있게 보고 있어야죠. 4개를 사인했습니다. 4개. 4개를 사인했다는 소리는 문건이 2개라는 소리입니다. 놀아가지니까 2개씩. 하나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 뭐가 써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공개하는 것만 이제 지금 가지고 이게 훌륭한 약속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많은 미국 신문들이 이게 뭐가 훌륭하냐? 내용도 형편없는데 내용이 형편없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기 좀 4개 여기 4개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 1, 2, 3, 4 해가지고 1, 2, 3, 4 요거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1번은 미국과 북한은 각각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염원에 따라서 앞으로 좋은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다.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북한에 국민이 있나요? 북한에 국민 없죠. 그런데 북한의 국민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염원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사인한 거라고 돼 있는 겁니다. 미국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두 번째,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안정적이고 오래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앞으로 반미하지 말을 것. 반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반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는 미국하고 북한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만 하는 겁니다.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리제이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 거는 북한이 약속한 겁니다. 미국은 없어요. 네 번째 거, 저는 이 네 번째 거 읽으면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과 북한은 POWMIA가 6.25 때 죽은 미군 병사들, 그런데 뼈를 못 찾아 갖고 온 사람들, 그 행방불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남은 것들을 빨리 찾아서 미국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수많은 미국의 할머니들이 내 남편 좀 찾아주세요. 한국 전쟁에서 죽은, 그리고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 좀 찾아주세요라고 수많은 편지가 왔대요. 전화도 오고. 자기가 북한에 남아있는 그 미군 병사들을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김정은한테 해가 없앨 겸 이것도 좀 해줘. 그런데 북한이 이거를 떨컥 약속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거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보겠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한 5만 명 정도로 죽은 거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행방불명이 7,800명입니다. 7,800명 중에 2,500명은 남한 지역, 5,300명은 북한 지역입니다. 미국이 5,300명의 뼈를 찾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229세트를 찾아갔습니다. 세트니까 229명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미군하고 그 파는 작전도 군대는 작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33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00명 이상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찾아주겠다. 육군사관학교 나온 경영학 박사가 저거를 빨리 하려면 미군 6,000명이 북한을 들어가야 된대요. 미군 6,000명이 들어가서 여기 좀 파봅시다. 여기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여기도 좀 파보고 여기도 좀 파보고. 그래서 북한이 그래서 골이 아픈 겁니다. 아니 미군이 들어가야 파죠. 미군이 어디 있는지 다 또 자기네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하는 겁니다. 미군은 그거 하는 부대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거 하는 부대가 있어요. 한국군 뼈 찾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미군은 뼈 찾는 부대가 있고 뼈 찾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게 초과학 아닙니까? 뼈를 보고서 언제 죽었다 누구다를 알아맞힐 수 있는데 그 얼마나 과학적인 일입니까? 바로 북한이 그걸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요 며칠 전에는 회담에 안 나왔는데 어제 다시 하도록 하자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에.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참 미국 국립묘지 가보면 매일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지 일주일 된 사람인지 70년 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우리가 우리인 이유, 우리라는 것을 영어로 we feel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느낌, 그게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의 어느 나라도 국민들이 우리라는 느낌이 없으면 그건 국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미국 빼놓고 우리라는 느낌의 기본이 과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관습도 같고 뭐 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는 일본 사람, 할머니는 중국 사람, 원수죠. 할아버지는 프랑스, 할머니는 영국, 원수죠. 미국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원수끼리 만난 나라입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우리라는 그 위필링의 기본이 미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미래. 맞아. 우리 할아버지는 영국 사람이고 할머니는 독일 사람이지 원수야. 그런데 우리는 손자가 같은 나라야. 손자. 그래서 미국만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위필링의 근거를 미래에서 찾는 나라입니다. 할아버지가 같다가 아니라 손자가 같다예요. 그런데 손자가 같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몇 가지 장치를 고안하죠. 1. 우리는 다 하나님 믿지. 2. 우리는 전부 영어 쓰는 거야. 3. 우리나라는 다 민주주의야. 그거 때문에 한 나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어, 그리고
민주주의. 그게 미국을 미국답게 하는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참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미국이 몇 년 쓸 석유 갖고 있는지 모르시죠?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250년 쓸 석유가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500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몇 년 안 돼요. 그냥 완전히 땅에서 터져 나온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옛날부터 있는 줄은 알았는데 그거 있으면 뭐하니? 땅속에 3km, 3,000m 밑에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파냐? 그거 팔 돈 있으면 사오는 게 더 낫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배럴에 $100 할 때 그것을 $60에 꺼내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하고 그걸 꺼낼 수 있게 되니까 앞으로 500년 쓸 석유가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 한 나라만. 다른 나라 다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있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한번 농사지으면 미국 국민이 다 먹고 세계가 먹고 사는 나라. 쌀이 충분한 나라. 두 번째 에너지가 충분한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를 지금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경제도 아주 좋고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의 딜레마를 보는데 북한이 매일 강성대국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강성대국이야. 국민이 비록 배가 고플지 모르죠. 우리는 미국하고도 싸울 수 있어. 그래서 이제까지 그냥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진짜든 가짜든 핵을 없애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성대국 빼기 핵이에요. 그럼 뭐가 남아요? 북한에서 강성대국인데 핵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이제 이게 김정은이의 딜레마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주체 사상의 나라라고 그러죠. 주체는 뭡니까? 나 혼자 한다죠. 그러면서 매일 나만 보고 너네들은 미국의 식민지야. 너네들은 미국 놈한테 꼼짝도 못하지. 나는 나 혼자 해. 그러면서 이제 반미를 북한의 국시가 반미입니다. 북한의 국시가 반미예요. 반미 없으면 국민들한테 김정은이 쫓겨납니다. 김정은이가 국민들한테 쌀도 못 주는데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국민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쌀을 많이 못 드려서. 근데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센 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쌀을 많이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폭탄 만들고 미국하고 싸울 수 있게 되는 날 그때부터는 여러분한테 쌀도 많이 드릴 거요. 라고 얘기하면서 몇십 년을 국민들을 속여왔는데 지금 반미를 안 한대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6.25 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했는데 미국이 딱 봅니다. 6월 25일 날 뭐 하나? 6월 25일 뭐 하는 날입니까? 북한에서는 반미 영어로 랠리, 반미 아주 거국적으로 반미 데모를 하는 날이죠. 못했어요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놈이 안 하네 반미 데모를. 그래서 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을 없앴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이 몇십 년 동안 하던 짓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보자 이놈이 정말 못하는지. 국민들한테는 아니 6.25 때마다 미국 놈 죽일 놈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금년에는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래서 주체 사상의 나라에서 반미를 빼면 뭐가 남냐. 지금 북한이 이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안 하.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6.25 때 왜 반미 안 했느냐고. 이걸 설명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 1년 후에 북한이 핵을 다 없애면 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1년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볼턴도 1년 동안이면 북한 핵을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년을 시간을 줬는데 이제 보겠죠. 몇 달 보다가 안 되면은 뭐 이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악수 한번 하고서는 이제 멍해져 있는데 미국은 이제 가서 그냥 눈을 이따만하게 뜨고 봅니다. 북한이 없애겠다고 그래도 정말로 없애는 거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을 계속 인공위성으로 보는데 4월 1일 날 이런 모습이었는데 6월 29일 날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뭐 천장에다 페인트까지 다 칠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사일을 조립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라고 발표한 줄 아세요? 4월 1일
없었는데 6월 29일 날은 있다. 너네들은 남한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었어. 죽을래? 라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야. 우린 너를 다 보고 있어. 라고 지금 북한을 이제 강압을 하는 것이죠. 예, 뭐 김정은지가 간만에 나타나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은 왜 찍어가지고 보여가지고 들킵니까? 그죠? 이런 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참 나이 어린 친구가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저 사람이 북한 가가지고 3주 만에 가서 얼마나 세게 다그쳤으면은 북한이 미국이 깡패처럼 우리를 못 살게 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깡패처럼 못 살게 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 신문에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게 없대요. 들고 나온 게 없죠. 왜? 완성될 때 그날 들고 나오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끝이라고 칩시다. 4단계 할 때까지 빈손입니다. 5단계 하는 날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만 방향이 거꾸로 가면은 빈손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은 빈손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단계를 밟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폼페오가 빈손으로 나왔다. 저 사람이 빈손으로 나올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1등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도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꿈이 있어요. 높은 사람 한번 돼보고 싶어. 그럼 이번에 성공해야죠. 그래서 우리 저 상황을 잘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북한에 방문했는데 옛날 같으면은 만약 힘이 비슷한 나라 같으면 가서 깡패처럼 이렇게 다그쳤으면 아마 체포당할 거예요. 체포하고서 북한이 그러겠지. 미국 대통령 사과하라고. 너네 장관이 와서 너무나도 개처럼 굴어가지고 이거 잡아놨는데 풀어줄 테니까 사과하라고 그럴 겁니다. 말 못하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 외교입니다. 왜 김정은이가 말하러 나갔습니까? 트럼프가 등 쓰다듬어줘서 말하러 나갔습니까? 너 죽을래? 말로 할래? 그랬으니까 나간 거죠. 안 죽으려고 나간 겁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죽을까 봐 나간 건데 안 죽으려고. 미국은 깡패처럼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깡패래. 그럼 깡패처럼 요구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뭘 빈손으로 나왔다고 또 욕을 합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얘기하러 갔다. 그런데 잘 될 거다. 내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혹시 안 될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나라 신문에 트럼프가 한 발짝 빼다라고 나옵니다. 트럼프 한 발짝 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 다음에 김정은이는 북한으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더 남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회담이 어땠습니까? 내가 그래도 김정은 만나본 바에 의하면은 이 친구가 진정성이 있는 것 같소. 적어도 내 판단으로는 그렇소. 그렇지만 내가 6개월 후에 내가 틀릴 수도 있죠.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벽하게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발 뺀 것도 없어요. 내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지금 북한 사람 빼놓고 김정은하고 제일 얘기를 오래 한 사람이 아까 말한 폼페오, 그 사람이 북한에 3번 갔다 왔죠.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왔죠. 그 사람이 제일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 많이 한 사람은 트럼프예요. 근데 우리가 1초도 못 만나본 김정은한테 뭐 트럼프가 지금 속고 있다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만나본 바에 의하면은 저 친구가 핵을 없앨 것 같소. 근데 6개월 후에 아닐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 깡패 같은 놈을 좋은 놈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랬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요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편지 보냈더라고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해가지고 뭐 잘하겠다고 살려주세요라는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정은이는 이거하고 작년에 얼마나 폼 잡았습니까? 그죠? 이 사진 보여주면서 조선인민의 철전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놀랍게도 이걸 지금 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띄고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어딥니까? 그런데 북한에 저걸 띄면은 어떻게 되나? 북한에 저거 띄면은 더 이상 북한이 아니죠. 전갈에서 독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전갈이 독 빼면 메뚜기가 될 텐데 그럼 나라가 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십시다. 그리고 미국에는 그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말이 있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정은이 너 약속한 대로 지켜라. 너 약속한 대로 안 지키면은 전쟁이 날 텐데 그럼 네가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못하죠. 김정은이 약속한 대로 핵 없애. 안 없으면 전쟁 날 텐데 전쟁 나면 네가 제일 먼저 죽어. 라고 직접 얘기를 방송국에 나와서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린지 그레함이라는 저 사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얘기도 했어요. 그 폼페오 국장이 북한을 갔는데 북한 사람이 어제 잘 주무셨수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별로 좀 좋은 뜻은 아니에요. 어제 너 잘 잤냐? 그게 아주 좀 나쁜 의미로 굿모닝 그래야지 잘 잤냐 그러면은 뭐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좋은 아침이 좋지 잘 잤어? 그게 뜻이 나쁜데 그거를 이 사람이 받아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북한의 친구들이 나는 사실 그놈들한테 친구라는 말을 아직은 쓰질 못하겠어. 당신이 물어봤더니 폼페오한테 어제 잘 잤냐고. 만약 너가 내가 아는 내가 무엇을 아냐면은 what we could do to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북한의 지배 계층한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너도 그것을 안다면 아마 오늘 밤부터 잠 못 잘 거야라고. 무서운 얘기죠. 나는 내가 트럼프랑 친해서 트럼프가 최후에 너를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지. 그거를 내가 아는 것을 너도 안다면은 너는 오늘 밤 잠을 You wouldn't sleep very well. 잘 수가 없을 걸.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트럼프가 바보같이 말이야 김정은이를 칭찬하고 진심이라 믿지만 비핵화가 잘 안 풀릴 수도 있다. 자기가 근데 내 만나본 바에 의하면은 그죠. 볼턴이라는 사람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은 저거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인데 도대체. 근데 요번에는 1년 만에 폐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조해라고 협박을 북한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한 말은 뭔지 아세요? 그 작년에 한 말 내가 없구나. 제가 조선일보에 6월 4일 날 쓴 글인데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핵을 안 뺏어도 돼요. 왜? 우리 편 거니까. 그 쉬운 얘기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한테 북한이 갖고 있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강도가. 근데 이 칼이 엄마 부엌 칼이에요. 그런데 밤에 들어와서 그걸 들고서 강도들이 위협하면은 그거는 흉기죠, 흉기. 엄마가 들고 있을 때는 흉기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저 칼 좀 뺏어 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너네들은 왜 칼만 보고 있니?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봐야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깡패죠. 깡패를 엄마로 바꾸면 칼 들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 안 생기죠. 바로 북한을 미국 편, 미국말 듣는 나라로 바꿔놓으면은 그럼 이제 중국이 죽을 지경이 되죠. 자기 친구가 자기 부하인 줄 알았는데 미국 부하가 돼버렸어. 그러면 칼 뺐을까요? 안 뺐죠. 야, 너 새로 내 부하가 됐는데 그 칼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어. 그거 이제 더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북한을 미국 편인 나라로 바꾸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임은 분명하다. 미국은 자기 편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 편이 아닌 핵무기만 뭐라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핵을 다 뺏은 게 아니에요. 이라크 거 못 만들게 했고 이란 거 못 만들게 하고 있고 북한 거 못 만들게 하고 있고 리비아 거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놈들은 깡패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놈은 미국의 적이니까. 그 미국의 적이 아닌 나라가 만드는 핵은 미국이 다 봐줬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드는 건 오케이 만들어. 네가 만들어서 힘이 세져야지. 이스라엘 핵 100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가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다 없다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지. 바로 미국은 이스라엘 만일에 아마 갖다 줬을지도 몰라요. 밑으로. 미국 사람들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줍니다. 이 사람도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원래 그 미국 목사님들이 이 사람도 좋아했어요. 마르코 루비오라고 아주 참 신실한 기독교도입니다. 근데 조금 약해 보이는 거라 트럼프는 세 보이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김정은에게 아부해서 좋은 거래를 하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김정은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재능 있는 인물은 아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꾀짜로 이상한 놈으로 그가 만약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면은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를 잡는 사람의 보조원으로도 당선되지 못할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거리 개들 다니는 거 잡는 사람들 있죠. 그거의 보조원도 당선되지 못할 놈이 그거를 트럼프가 뭐 다 이유를 이해는 하지만 내셔널 리뷰라고 아주 또 유명한 그 보수적인 잡지입니다. 거기서 현실 정치를 이해하지만 이 하찮은 살인자 틴포트 킬러 김정은 이 정말 하찮은 살인자를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건 니네가 떠드는 거야. 나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니? 트럼프가 한 말 가르쳐 드릴까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미국 앵커맨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날 저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김정은이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나도 그런 그 레토릭, 공허한 소리죠. 이런 얘기하는 건 나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말 할 때 내가 바보가 된 기분도 느끼죠. 그렇지만은 we had no choice. 선택할 대안이 없을 때도 있는 거 아니요. 그 바로 앞에서 야 이 살인자 이놈아 그럴 수 있습니까? 핵을 없애세요. 핵 없으면 너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것인데 자기는 그런 말 할 때 바보가 된 기분도 느끼고 그렇지만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저 사람이 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거를 뭐 이렇게 별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괜찮다고 썼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또 기분파도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은 뭐를 그냥 덜컥 약속을 해줄 수도 있어. 조지 않을 거를. 그런 걸 민주국가에서는 다 막아놓는 것이죠. 미국 국회에서 주한미군은 22,000명 이상 내려갈 수 없다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에 6월 7일 날. 그래서 미군 철수 못해요. 만약 그 이하로 내려갈 때는 국회의 허락을 받을 것. 그래서 국회에서 투표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빼고 싶다고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번에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국회에서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지금 28,500명이 원래 한국 주한미군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난 국회 와서 지난 11월 달에 32,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몇천 명이 더 와 있습니다. 실제보다. 왜? 전쟁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별로 안 나갔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계속 북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조르고 있고. 그런데 왜 미국이 훈련 안 한다고 그랬냐고요? 그것도 다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보기에 미군이 한국하고 훈련하는 건 뭐 핵하고 관계없어. 우리 무조건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하고 북한 너 핵을 다 없애면 이거 안 해줄게. 뭡니까? 북한한테 이거를 지렛대로 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싫어하는 거 안 해줄 테니까 핵 없애. 핵 안 없애? 그럼 다시 해. 졸지에 이놈이 지렛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듯이 북한 네가 아무리 뭐를 해도 남한하고 하는 훈련은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럼 지렛대가 아니죠. 지렛대가 아닌 것을 지렛대로 만드는 게 전략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은 말이죠. 아마도 지금 북한 따위랑 싸우는 훈련은 하기 싫어요.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뭐 한국을 탱크 1000대 가지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북한이 공격하면은 막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마 이런 훈련을 하고 싶겠죠. 야, 우리 중국하고 한번 싸우는 연습 한번 해볼까?
다른 모든 나라하고는 중국하고 싸우는 연습을 합니다. 한국만 빼고. 왜 한국은 절대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음번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데 일단 잘 뛰어야 되니까 훈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구랑 싸울지를 한번 따지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아마도 중국하고 할 거다라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막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온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60년 전에 왔을 때는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왔고 지금 안 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을 막으려고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이긴 하지만 적수는 아니거든요. 미국이 북한 여기 꼬마하고 싸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국한테 이제 그리고 또 한국 그 주둔비 좀 더 내주요. 주둔비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훈련 안 해.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라고 함으로써 주둔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은 전부 전략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야 저놈이 우리를 배반했다 막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면은 좀 그거는 가벼운 분석이다라고 보죠. 트럼프가 6년 전에 쓴 책이에요. 한국에는 6, 70만 대군이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28,500명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면 왜 주둔 비용을 한국으로 또 받아내지 않는가? 돈 좀 더 내. 이 사람은 역시 그 미국 대통령이지 우리 대통령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걸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그런 거가 없어요. 자기네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우리도 딜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하는 거이지 저 사람이 뭐 우리를 배반하고 그런 거가 아니죠. 김정은이가 트럼프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저 트럼프가 쓴 책이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 저거는 지금도 서점에서 팔리고 아직도 나온 지 31년 된 책인데 1987년에 나왔거든요. 1987년 미국 1등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10등 안에 들어가는 베스트셀러인데 저 책을 잘 읽어보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뭐 한두 개 설명한다면은 5월 10일 날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5일 후에 북한이 야 미국 깡패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니? 왜 나를 이렇게 윽박질러?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북한 사람이 왜 나만 하고 훈련하고 난리야? 그럼 나 안 해. 그런데 그것까지도 미국이 가만히 있었는데 5월 23일 날 최선이라는 여자가 북한의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외교관인데 미국 부통령을 폴리티컬 더미, 정치적으로 바보야 저놈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나는 트럼프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펜스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도고 그리고 I'm conservative,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리퍼블리칸, 공화당원이죠. 순서대로. 그 자기가 기독교 이념을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에반젤리칼, 그 사람은 more 에반젤리칼, more aggressive, 더 공격적이에요. 아마 펜스가 부통령이면 지금 북한 죽었을지도 몰라요. 펜스를 모욕을 했습니다. 북한 그 여자 외교관이. 트럼프가 그거 못 참아요. 오케이, 그러면 북한하고 얘기 안 해. 그것이 바로 5월 24일입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얘기 언제 내가 안 하자고 그랬습니까?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5월 26일부터 그러면 다시 얘기하는 거로 그러고서 6월 1일 날 다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의하는 거로 발표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이거는 앞으로 50년 지나면 혹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극비 같은 거는 이제 문서로 풀질 않아요. 공개를 몇십 년 있다 합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북한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핵폭탄 5발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5발을 내놓으면은 프랑스에다 갖다 놓고 네가 핵을 줄이겠다는 선의를 보인 거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20발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20발을 내놓고 했는지 안 내놨는데도 했는지 북한이 5발만 줄 테니까 하자고 그래서 했는지 그거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비밀 문서가 해제될 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두 발 뺏기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저는 이게 결정적인 이 여자예요. 펜스 부통령은 바보라고 그랬다가 혼쭐 난 사람입니다. 줄리안이라고 이 사람은 트럼프의 변호사인데 6월 6일 날, 그러니까 6월 1일 날 다시 6월 12일 날 얘기한다고 그래놓고 6월 6일 날 저 사람이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미국하고 북한이 회담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요. 김정은지가 꿀 앉아서 빌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딱 읽는 순간 아하, 이게 끝이구나 이제. 북한이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회의를 하러 나갈까? 만약 나가면은 그때 북한이 코를 꿰인 거야. 근데 북한이 이런 방구 반응도 안 하고 6월 12일 날 간 겁니다. 영어로 꿀 앉아서 빌었다. Backed on his hand and knees. 손과 무릎으로 빌었다. 이거 당당하게 나간 겁니까? 끌려 나간 겁니까? 나는 끌려 나갔다고 보죠. 이런 그 앞에 상황을 보면은 20개 내놔라. 일본 신문에 났는데 이게 아마 흘립니다. 아마 20개 차마 못 내놓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사이에 한 말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북한한테다가 오퍼했다. 폴리티컬 세이프가드, 정치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와서 핵을 없애. 그런데 안 나오게 될 경우에 너는 이렇게 되지. 토탈 데스메이션. 저거 깡패들이 쓰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죽여버릴 거야. 너가 나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안 나오면 완벽하게 죽여버릴 거야. 저 말을 듣고 나간 겁니다. 토탈 데스메이션.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쉽게 얘기했어요. 미스터 킴 could remain in power. 김 씨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안 나오면 토탈 데스메이션, 완전히 죽여버리겠지 내가. 그리고 미스터 킴 would continue running his country. 김 씨는 말이지 자기 나라를 계속 지배할 수가 있어. with security guarantees. 미국이 안전을 제공해 줄 거거든. and very adequate protection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아주 적절하게 보호를 해줄 거야. 이게 뭐예요? 마피아 두목이 부하를 부르는데 부하가 무서워요. 그랬더니 야 임만 안 죽일 테니까 왔다가 그런 소리죠. 말 보세요. 저 직접 한 말입니다. 내가 적당하게 보호를 해줄 거야. 뭘 어떻게 적당하게 보호해준다는 소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북한은 미국에서 강력한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고 allow란 말도 썼어요. 내가 너를 허락해 줄게. 네가 그냥 대통령 노릇하는 거 내가 허락할게. 그리고 프로텍션 잘 보호해 줄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 뺏길 때 그때 우리나라 왕이 일본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좀 살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 너 살려줄게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가 우리나라 왕인데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일본 왕이 왕입니다. 근데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그랬더니 일본이 너를 살려줄게 하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한국의 왕을 일본 왕실의 왕족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한테 항복할 때까지 월급 줬어요. 그러고서 약속을 법으로 한 거가 이겁니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정말 보증해 줬습니다. 나는 이번에 보고서 미국 정부가 김정은의 안녕과 보증한다.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북한이 체제 안전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고. 그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체제 안전은 각국 스스로 하는 겁니다. 각국 스스로. 누가 누구를 안전을 보장해줘요? 어떻게 남의 나라가 주권국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미국에게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못한다.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미국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정말로 보장해 주려면 미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하여 반 김정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진압해주고 중국, 남조선, 러시아, 이게 북한이 남조선이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 일본이 쳐들어오면 막아주면 된다. 그것이 체제 안전 보장이다. 김정은이
진정 이 방식을 원하면 미국이 그렇게 해주면 된다. 즉 주석궁을 미국 해병대가 지켜주면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체제안전 보장이 되죠. 미군이 가서 야 내가 너 다 보호해줄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미군이 김정은이를 보호해줘. 빨리 그런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근데 그거는 미국이 그런 건 여러 번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거 미국이 제일 최근 거는 2005년 9월 19일 날 미국이 사인해 줬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사인해 줬어요. 근데 북한이 핵을 왜 만들었냐고요? 이 종이 쪼가리를 어떻게 믿는데? 이 종이 쪼가리를 어떻게 믿니? 너를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핵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핵을 내려놓으면 미국이 살려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원천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나라 신문에 매일 나오는 겁니다. 체제 보증을 해주면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너 말이야 핵을 없애면 내가 돈을 많이 대줄게. 그럼 너는 한국보다도 더 잘 살고 영어로 위대한 경제 및 금융 국가가 될 거야. 위대한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니? 김정은 와서 봐. 싱가포르가 위대한 경제 금융 국가입니다. 너도 이런 나라 대통령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예, 거기 숨어 있는 비밀. 김정은이는 나라를 바꿔놓은 다음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답니다. 예, 모택동이니까. 모택동은 죽은 다음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죠. 중국을 개혁 개방한다고 주장했던 등소평이는 모택동이 살해하는 동안에 사형 선고만 6번 받았던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에서 왕이던 사람이 민주국가로 나라를 바꾼 다음에 대통령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책책이 없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로 바꾸는 순간 국민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데 트럼프가 그거 너도 훌륭한 나라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 알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한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죽느냐? 한번 그랬다가 살 확률이 1%도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죠. 그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럼 왜 말로 하자고 그럴까? 예, 때리면은 북한은 중국 편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 몇만 명은 죽잖아요. 서울 사람은 아마도 별로 거의 안 죽을 겁니다. 워낙 미국 무기가 정교하기 때문에 김정은과 그 일당에 죽는데 그러면서 북한 사람 몇만 명은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양 시내가 붕괴가 되고 폭격을 맞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북한은 중국 편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저놈들 우리를 이렇게 그렇지만 말로 끝내면은 북한이 미국 편이 되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떤 보수적인 사람은 아이 그냥 확 가서 때려버리지. 속으로 답답할 때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를 아예 바꿔버려서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그랬죠. 전갈 같은 나라라고. 근데 이 전갈이 다람쥐 찌르면 다람쥐가 죽어요. 전갈은 요만한데 다람쥐는 이만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미국이 그냥 침팬지쯤 됩니다. 그래서 찔러도 지금은 안 죽어요. 근데 더 비유를 하자면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북한이 만드는 날 침팬지인 미국도 맞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은 침팬지인 미국이 전갈 보고 너 독을 빼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북한이 독을 빼면은 메뚜기가 되는데 그러면 다람쥐한테도 죽고 뭐 사마귀한테도 죽죠. 지금은 다람쥐도 이길 수 있는데 그 독을 가지고 바로 북한의 딜레마. 그래서 북한이 저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못하면은 이제 미국이 폭격할 수 있고 하면은 그럼 북한이 이제 나라가 바뀔 텐데 김정은이 아마도 북한 국민들한테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기독교도들이 이 때문이요. 그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것만 설명하고 이제 대충 끝날 텐데, 우리나라 꼬마지만 세계 12등짜리 나라입니다. 무지하게 많이 큰 나라예요. 근데 12등 노릇을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얘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갖고 뛰지도 못해요. 매일 세계 50등 나라 노릇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이 왜 이렇게 70년 동안 안 되고 있느냐? 중국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은 옛날에 우리가 통일하려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100만 대군이 와가지고 한국 통일을 막은 나라죠. 130만이 와가지고 미국 통계하면 40만이 죽었습니다. 40만 부상당하고 80만의 중국 젊은이가 피로써 이 나라 통일을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는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도 한 번 더 통일되니까 되게 싫어요. 왜? 통일된 이 나라는 일본한테 피곤하고 통일된 이 나라는 중국한테 피곤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통일되는 걸 막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힘의 정치 이론이고 지정학 이론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라고 봅니다. 여기 망치가 붙어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망치자루가 부러져 있어요. 쇠 부분하고 나무 부분하고. 이거는 못도 못 박죠. 중국한테 위협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통일된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 단도가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힘의 정치상으로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합니다. 근데 일본은 세계 3등, 중국은 세계 2등인 나라니까 지구에 요 세 나라가 산다면 한국은 영원히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미국이 와 이거 통일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가 미국 사람 만화에 나옵니다. 와 한반도 저거 물건이네. 저거 미국은 왜 한반도 통일을 시켜야 될까? 이 중국이 점점 힘이 커지면서 미국한테 덤비고 있어요. 이거 덤비는 걸 막으려면은 한반도 중국이 그랬죠.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 이 망치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주고 있으면 됩니다. 미국이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이걸 주고 있으면 일본을 찌를 수 있는 칼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너무 골치 아픈 놈이에요. 이 차제에 이걸 없애버리고 한국이 통일되면은 북한 없어지죠. 그래서 골치 아픈 북한, 덤벼드는 중국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점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트럼프의 대전략은 거기에 중국도 지금 못 살게 굴고 있죠. 그리고 북한도 못 살게 굴고 있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지금 얼마나 골치 아플지. 그래서 그걸 잘 하면은 우리가 통일된다라고 보는데 통일되는 한반도가 당연히 미국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미국. 국제정치 철칙입니다. 친구는 멀리, 적은 가까이. 원교, 근공. 가까운 나라랑은 전쟁하고 먼 나라하고는 외교를 한다. 지구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전부 쭉 놓고서 보니까 90%가 붙어있는 나라들이 했다. 딱 나오죠. 90%가 붙어있는 나라. 그래서 적은 프랑스의 친구는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멀리 있는. 친구는 항상 멀리 있어요. 우리의 친구는 그래서 미국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논리로 미국은 저 한반도 통일되면은 저거는 내 거야. 내가 잘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중국과 일본을 다 컨트롤하고 나는 세계 챔피언을 100년은 더 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죠. 볼턴이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 북핵 미사일 위기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다. 중국의 협력을 얻어 중국이 협력해 줄까? 중국이 북한 정권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귀입니다. 트럼프 바로 옆에 앉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바로 여기 앉아 있고 이 사람이 올림픽 때 왔을 때 보니까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김영철이하고 자기하고 마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버린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나왔냐 그랬더니 저 살인자랑 어떻게 내가 밥을 같이 먹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호락호락 간단하게 이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요번에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느냐. 자기가 김정은이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스스로 자기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랑 다르다고 몇 번 했으니까 한번 믿어는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자고 그러더래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데 자기가 가서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사진 같이 찍자고. 그래서 사진 같이 찍고 그렇답니다. 미국이 힘써주면 통일이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 왜? 중국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중국이 2등 됐어요. 1등은 2등하고 싸우지 3등, 5등하고 안 싸웁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제 둘러싸는데 몽고 중국 미국 편 만들었고 여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요 탄자 들어간 나라 미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인도는 원래는 소련 편이었는데 소련 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하고는 라이벌 중에 라이벌입니다. 인도가 그냥 그대로 미국 편 됐죠. 버마가 독재국 정부가 무너지면서 미국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캄보디아는 오바마가 대통령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나라입니다. 월남 이거 공산주의로 통일했는데 그날로 미국 편 된 나라입니다. 왜?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미국이 자기 편으로 더 만들어 놓으면 게임 끝이에요. 여기. 그래서 북한도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포위를 하는데 끝나는데 북한도 파란색, 남한도 파란색 통일.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비하고 있고 통일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건전한 세력이 통일하는 겁니다. 북한의 건전한 세력하고 정은이가 아니고 정은이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죠. 통일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시간이 더 뭐 많으면은 얘기 많이 할 텐데 요거 아주 내가 좋아하는 미국 교수인데 미래에 대해서 그냥 도사입니다. 다 맞췄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한국이 통일되면은 이게 무지하게 센 나라가 될 것 같은데 통일이 금방 된대요. 몇 년이라고 안 쓰는데 금명간 통일이 될 것 같다. 근데 자기는 통일이 되면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센 나라는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주에서 한국하고 중국이 아마도 티격태격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예측하기를 2040년에 만주는 한국 땅이 될지 모른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40년에 한국은 만주 땅이 될 텐데 2040년에 한국이 땅이 될 텐데 자기가 그때 95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서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95살밖에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2040년에 우리 수명 평균이 120 정도 되는 걸 예측합니다. 쭉쭉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120살 때 95면은 아직 젊죠. 그러니까 와서 자기가 보겠다고 얘기했던 그 교수인데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지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만주가 지금 중국이 만주라는 게 요 세 성입니다.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요거를 딱 지도로 그리면 고구려랑 똑같아요. 이 고구려가 저거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 하나 우리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남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 하면 고구려는 우리 민족에서 나갑니다. 왜? 저 나라는 밥 먹듯이 남을 침략한 나라거든요. 밥 먹듯이 남을 침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넓겠습니까? 그렇죠? 남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허약한 나라였다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강대국을 만들고 강대국 만들려면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인 적이 있었고 고구려. 우리가 자꾸 우리는 남을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국이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이지. 중국 사람들은 고구려가 중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만주에서 태어난 우리나라의 그 애국신 윤동주를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거는. 윤동주가 어떻게 중국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일하면 통일했다고 평화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다른 큰 나라들하고 또
맞짱을 떠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낙관적이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거 쭉 보면은, 그리고 나쁜 방향으로 가기보다도 기독교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런데요. 지금 자기가 사는 시대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론조사라면 미국이 1등으로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 40%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입니다라고 대답한대요. 유럽 사람들이 한 5% 정도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왜 종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답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가 그 사람들 답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3억 2천만 중에서 2억 6천만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 하나도 틀리는 말이 없죠라고 믿는 사람이 1억입니다. 그 1억 중에 8천만 명이 트럼프 찍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또 찍을 겁니다. 그럼 또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신문엔 탄핵당한다. 탄핵당하면 펜스 같은 더 끝내주는 사람이 다음번 대통령이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